예, 아두이노 IDE에서 ESP32캠 보드를 컴파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ESP32캠 RC카 제작 영상을 올린 이후에 소스코드 공유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제작 테스트 영상을 이제 만든 이후에 소스코드를 따로 이제 백업을 받아두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좀 다시 좀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좀 주기적으로 좀 포맷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따로 이제 백업을 받아두지 않으면은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두이노 IDE에서 ESP32캠 보드 컴파일하는 환경 구성하고 ESP32캠 보드에 컴파일한 프로그램들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두이노 IDE에서 개발 환경을 좀 구성하기 위해서 ESP32캠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파일에서 환경 설정 쪽에 들어가서 보드 매니저 쪽에 추가 보드 매니저 쪽에다가 ESP32캠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는 URL을 이렇게 좀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ESP32캠을 이용해서 컴파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파일을 설치를 하셨으면은 파일 쪽에 요 샘플 코드 예제 파일을 보시면은 요 예제 메뉴에 이렇게 쭉 ESP32 쪽에 카메라라고 하는 ESP32캠 웹서버 예제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예제 코드가 제조사에서 제공을 하는 예제 그 소스 코드고, 기본적으로 이제 웹페이지를 띄워서 웹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영상을 촬영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예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얼굴 인식 이런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을 제공하는 이제 샘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볼 그 아시카 같은 경우는 이 샘플 코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일부 코드만 좀 수정을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카메라 웹서버라고 하는 예제 코드가 띄워진다고 하면은 개발을 하기 위한 코딩을 하기 위한 준비는 다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 올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구성은 아까 보셨던 샘플 페이지 그 샘플 코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RC카에서 이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커맨드만 좀 일부 내용을 좀 추가를 해줬습니다. 샘플 코드를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초에는 이 셋업 파일 쪽하고, 그리고 루프가 있는 셋업이랑 루프가 있는 기능 쪽에는 기본적인 설정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위한 SSID 정보라든가, 그리고 와이파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추가해 준 부분인데, 모터가 이제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터 드라이브 쪽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GPIO 핀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세팅을 했는데, 뭐 이 핀 번호는 사실은 뭐 임의로 제가 정한 거고요. 원하는 핀 번호에다가 내가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는 핀에 GPIO 핀에다가 맞게 이 번호들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왼쪽 바퀴를 뒤로 가는 부분이랑 왼쪽 바퀴를 앞으로 돌리는 핀 부분, 그리고 오른쪽 바퀴를 뒤로 가는 부분, 오른쪽 바퀴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제 LED 라이트를 켜기 위한 핀, 이렇게 총 5개 GPIO 핀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뭐 초기화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설정 관련된 부분들 거의 건드리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하는 부분들, 처음에 이제 기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와이파이가 딱 실행이 되면서 와이파이 접속을 요청을 합니다. 와이파이 접속 시도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와이파이 현재 받아온 이 IP 주소를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인 코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내용들이 없고 뭐 거의 손댈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요. 뭐 굳이 손댄다고 하면은 와이파이 연결을 하는 와이파이 접속 부분 관련된 부분들만 요 SSID하고 패스워드 부분만 본인 환경에 맞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파일을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ESP32 캠에서 캠 보드에서 영상을 송출을 하고, 그리고 모터를 제어하고 웹서버를 띄우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파일인데요. app_httpd라고 되어 있는 파일, 이 부분들이 사실 핵심적인 동작을 하는 그런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설정을 했던 그 GPIO 핀들 이것들을 이렇게 외부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를 구동하기 위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왼쪽 앞으로 전진,
왼쪽 뒤로 후진, 오른쪽 바퀴 앞으로 전진, 오른쪽 바퀴 뒤로 후진 하는 이제 네 가지 인자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할 때마다 요 각각의 바퀴들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걸어주게 되면은 바퀴가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가고, 왼쪽 바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동작을 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카메라 관련된 설정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웹서버를 띄우게 되면은 여기 있는 마임 값이 지금 멀티파트 그리고 x 믹스드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마임 값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마임 값을 주게 되면은 이제 서버 푸시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서버 푸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어떤 웹서버에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ESP32 캠 보드가 되겠죠. 브라우저에서 해당 웹서버로 접속을 했을 때 관련된 정보를 응답을 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버 푸시 기술을 이용하는 마인 값을 선언하게 되면은 서버 쪽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푸시를 해줍니다. 클라이언트 쪽으로 계속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 값을 이용하는 이유가 ESP32캠 이 보드에서 계속적으로 JPG 이미지를 촬영을 합니다. 이미지를 찰칵 계속 찍어가지고 찍은 이 이미지를 그냥 보드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강제로 웹브라우저 쪽으로 계속 해당 이미지를 송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브라우저에서 해당 보드 쪽으로 ESP32캠 보드로 접속을 했는데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촬영돼서 송출되고, 촬영돼서 송출되고, 촬영돼서 송출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마치 실제로는 사진 이미지가, 이미지 파일이 브라우저 쪽에서 계속 띄어지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동영상처럼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ESP32캠 웹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보는 방식이 실제로 뭐 RTP라든가 RTSP라든가 이런 이제 스트리밍, 이런 이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JPG 파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송출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똑같은 동영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오버헤드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물론 뭐 장난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기에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지만,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는 상당한 이제 오버헤드를 발생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권장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아무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ESP32캠에서는 이런 식의 서브 푸시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JPG 파일을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브라우저 쪽으로 보낸다 라고 하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JPG 파일을 계속 보내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밖에 뭐 이미 영상 처리를 위한 이제 필터 부분들,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있었던 샘플 코드에 있었던 부분인데, 제거를 해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JPG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이런 부분들도 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소스 코드들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환경 설정 관련된 부분들, 뭐 이미지 관련된 뭐 품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출도라든가 밝기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디폴트 세팅도 그대로 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준 부분이 웹페이지 UI를 구현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제 ESP32캠 보드의 RC카를 만드는 이런 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뭐 왼쪽, 오른쪽, 뭐 전진, 후진, 뭐 라이트를 켜고 끄고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조작을 내릴 수 있는 그런 UI를 웹페이지에서 뿌려줘야 되는데, 그 웹페이지를 뿌려주는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HTML 코드하고 자바스크립트고요.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일단 어떤 조작을 했을 때, 뭐 좌회전, 우회전, 뭐 전진, 후진 이런 이제 명령을 내렸을 때 이걸 이제 비동기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AJAX, HTML, XML, HTML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비동기 함수를 자바스크립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비동기를 호출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눌렀을 때 해당 버튼에 맞는 명령어를 서버 쪽으로 겟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AJAX로 보내는, 비동기로 보내는 이런 함수를 하나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진 명령을 내리는 버튼이고요. 하나의 버튼에 이제 PC로 접속을 했을 때는 이제 마우스 이제 이벤트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마우스를 눌렀을 때 앞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보내고, 마우스를 뗐을 때 정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터치 제스처를 이렇게 이벤트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모바일이건 PC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들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전진해라, 그리고 터치를 떼게 되면은 정지시키는 이런 이제 버튼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버튼을 뭐 전진, 그리고 뭐 좌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명령 내리고, 뭐 정지, 오른쪽으로 돌게, 그리고 뭐 후진, 이렇게 총 5개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이런 영상은 이렇게 이미지를 출력을 해주는, 아까 그 이미지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정의가 돼 있었던 JPG 영상을, JPG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서버 푸시를 받는 그 주소를 이렇게 이미지 태그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미지 태그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계속 JPG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내지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봤을 때는 마치 동영상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부착하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그 영상 이미지 각도를 저는 지금 180도 돌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 보드를 어떻게 부착하냐에 따라 가지고 뭐 각도를 조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생략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버튼은 LED를 켜고 끄고 하는 이런 버튼들. 그래서 기본적인 UI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UI를 만들어서 심플한 이런 간단한 UI로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구현해 줬고요. 이 부분들을 인덱스 이제 핸들러로 최초에 해당 ESP 캠 보드에 접속을 했을 때 처음에 보이는 그런 페이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뭐 백, 레프트, 라이트, 이런 이제 각각의 이런 핸들러들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해주고요. 각각의 핸들러에서는 이제 고 같은 경우는, 전진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둘 다 앞으로 전진하도록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자동차가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뭐 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둘 다 후진. 이쪽에다 후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동차 자체가 뒤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관련된 부분들에 전압들을 동일하게 왼쪽, 오른쪽, 뭐 정지, 그리고 라이트를 켜고 끄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는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해놨던 이런 핸들러들을 이런 각각의 이런 URL을 맞춰서 이 객방식으로 오른 뒤쪽에 이 URL에 아규먼트로, 매개변수로 받는 곳이랑 다 이렇게 매핑을 해줍니다. 어떤 주소, 앞에 IP 주소 /go 라고 하는 URL에 오게 되면은 고 핸들러로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 백이라고 하는 주소가 오게 되면은 백 핸들러로, 뭐 스탑, 뭐 레프트, 라이트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뭐 뒤쪽에 있는 이제 뭐 스테이터스나 아니면 컨트롤이나 뭐 캡처나 뭐 스트림,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원래 샘플 코드에 있었던 그런 URL들이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요 매핑했던 이제 항목들을, 핸들러들을 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인덱스, 전진, 후진, 정지, 그리고 좌회전, 뭐 우회전, LED 켜고 끄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림 서버, 그 JPG 파일을 계속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같이 등록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포트는 보면은 이 서버 포트 플러스 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버가 80 포트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JPG 이미지가 계속 송출되는 이 서비스는 81번 포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정의를 했던 요 바퀴를, 요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퀴를 이렇게 제어를 하는 각각의 핀 부분들 함수를 간단하게 이렇게 아까 선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요. 그냥 정말 심플하게 UI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 쪽에 제어를 하기 위한 이제 함수를 하나 등록을 해주고요. 만들어준 걸로 끝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예제 샘플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파일이, 여기 있는 이제 헤더 파일이 이제 카메라 인덱스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이제 카메라에서 오는 ESP32 캠에서 이 카메라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미지로 이렇게 이제 인코딩을 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헤더 파일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특별히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손 놔야 되는 거는 이 예제 페이지에서, 예제 파일에 있는 데서 그리고 이제 메인 부분이랑, 그리고 app_hp
D, C++ 파일 요 두 개만 이렇게 손을 대면 되고요. 세 번째 헤더 파일은 손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스 코드 관련된 부분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ESP32 캠 보드에다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코딩한 프로그램들을 컴파일하고 그리고 이제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